네, 저희 오늘 입찰한 천안물건 입찰 결과인데요. 결과는 안녕하세요. 행사의 비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지원 앞에 나와 있고요. 천안지원에 온 이유는 오늘 아파트가 두 건이 천안지원에 나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앞서 상업 프로젝트 이전 영상에서 저희 대표님께 제가 찾은 물건을 직접 여쭤보고 입찰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입찰할 아파트는 천안에 있는 극당 신도시 옆에 쌍용역 인근에 있는 청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두 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기 천안은 인구만 거의 70만 명에 달하고 기업이 1,300여 개 이상 기업이 있고 거의 10만 개 가까이 달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지금 리딩하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온 그 청소 아파트 두 개의 물건을 동시에 한번 입찰을 해보고요.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입찰표를 미리 준비를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일날 입찰표를 작성을 하면은 실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입찰 가격이라도 잘못 썼다가는 돈 벌러 갔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표는 미리 작성을 하고요.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여유도 생깁니다. 생각보다 여러 차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흐릅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입찰 당일날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거든요. 차를 이용해서 법원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 찾는다고 시간을 또 많이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뭐 준비물이 생각보다 많죠. 신분증, 입찰 보증금, 법인 같은 경우는 인감 도장,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대리인도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런 준비물들을 혹시라도 두고 왔을 수 있기 때문에 두고 왔으면 찾으러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요. 또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칸막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남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도 있고 칸막이 아닌 곳도 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아닌 곳에서 작성을 하다가 제 입찰 가격을 적는 거를 누가 볼 수도 있죠. 네, 진짜 운이 없으면 그렇게 노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보안 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는 주로 법원, 경매 법정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양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매 법정 밖에 기일 입찰표를 비치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기일 입찰표는 여기 보시면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는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용하시면은 오류 안 겪고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오류를 겪은 적이 많아가지고 주로 익스플로러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지식에 경매 서식으로 들어가시면은 23번에 봅니다. 23번에 기일 입찰표 위임장이 있습니다. 워드랑 한글 파일 두 개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하신 거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워드로 다운받았고요. 다운받아서 주요 입력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법원 이름 적고 입찰 기일 날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이 사건 번호에 여러 개 물건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적으셔야 되고요.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번호는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 이름, 전화번호 써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쓰시면 되겠죠.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쓰면 됩니다. 대리인인데 대리인란을 작성하지 않아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란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보증 금액도 미리 써주시고요. 이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경우가 보통인데 재매각이면은 20%, 30%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미리 입찰 보증금 인출하기 전에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확인은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물건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 물건의 11번이 3월 4일에 입찰입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비고란에 재매각임, 특별 매각 조건, 매수 보증금 30%, 최저 매각 가격의 30%의 보증금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의 하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기재를 해주셨고요.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30%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을 하는 가격의 3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30%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입찰표를 계속 보시면은 보증금은 보통 수표로 찾는 경우가 많고요. 지폐로 인출하게 되면은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인출하면은 분실의 위험도 있고 시간도 지체되기 때문에 수표로 하면은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입찰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으면은 쓰지 않는 단위는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칸은 아예 칸 색깔을 저는 바꿔버립니다. 지금 흰색인데 회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회색 처리된 곳에는 입찰 가격을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잘못 쓰는 건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표를 제출하기 직전에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확인을 하실 때는 글자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급한 마음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들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어 두고요. 이 파란색으로 바꾸어도 무효 처리는 전혀 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파란색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고 무난한 색깔인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바꾸었고요. 이 제출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필수인데, 제출하고 나서도 내가 입찰표를 제대로 작성했나 실수한 거 없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출하시기 직전에 카메라로 다시 한번 입찰표를 촬영을 하시고요.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고 그 사진으로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출한 뒤에도 또 뭔가 의구심이 들면은 그 사진 찍어 둔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안심이 되시겠죠. 입찰표 작성은 전 이렇게 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입찰한 천안물건 입찰 결과인데요. 결과는 폐찰 1개 했고요. 그리고 낙찰 1개 했습니다. 폐찰한 물건을 조금 더 받기를 희망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고요. 경쟁자 분이랑 한 200~3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폐찰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낙찰되기를 희망했던 물건이 인기도 더 많았고요. 6명 입찰하셨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물건은 단독 낙찰되었고요. 사실 이 물건은 경매 비용까지 내고 하면은 차익은 금매로 산 가격 정도, 금매보다 조금 싼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3억 프로젝트 첫 번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기쁘고요. 낙찰에 도움을 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3억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는 명도 과정을 담아 올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